이게 되게 존재하거든요. 혹시 이 위원회 구성 어떻게 되는지. 누가 담당자가 지금 안 계세요. 그냥 질문만 주시면. 뭐 되게 이거를 다 다른 분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기성 질문만 기록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기성 검증위원회가 운영 뒤에 하는 일이 엄청 많기 때문에 운영 빈도도 되게 자주 일어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생 다니는 교수도 정기성 검증위원회 없이 뭐 참여하는 다 참여해서 다 전부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정기성 검증 방법이 다른 학교랑 다르게 1단계, 2단계가 있어서 1단계가 있다는 건 되게 좋은데 1단계 설명이 1단계에는 지금 1, 2차 검사가 있는 거거든요. 2회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 학교에 사용하는 검사 도구 같은 경우에 이게 자체 개발된 검사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검사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재검사 있을 때 동일한 검사를 또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우리가 문제인 거 알고 있다. 그래서 뭐 뒤에 보니까 개선 계획으로 검사도 약간 문화로 바꾼다고 하니까 그 김에 뭐 동영 검사를 만든다거나 뭐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다. 그건 좋을 것 같고 1차 검사, 2차 검사에서 뭐 이거는 기준 동일할 테니까 크게 문제는 아니지만 뭔가 선택 요인 같은 경우는 몇 개 중에 몇 개만 통과합니다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선택 요인도 마찬가지로 몇 개까지를 할 때 거기서 의무적으로 좀 포함해야 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다 열어놓고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려에 대해서. 그리고 2차 검사는 타당도 41.2판을 제공을 하거든요. 1차는 타당도에도 성적이 없는지도 좀 궁금해요. 보통 대부분 7턴 이상 하면 무조건 제공으로 돌려요, 다른 학교들은. 근데 1차에는 그게 내용이 없어서 안 써서도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단위 교수 평가 후에 부적격 판정의 경우에 그 과제가 제시되는데 그 과제가 어떤 과제인지, 그 과제는 제출만 하는지 평가도 이루어지는지, 평균단위 교수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리고 재시험 실시는 같은 검사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인지하시고 개선 계획에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정기성 상시 모니터링 2단계를 보다 보니까 정기성 검증위원회가 상당히 자주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이 과정을 다 운영한다는 게 되게 말이 안 돼 보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되게 그래서 아니면 현실적으로 1단계 제시한 이슈가 없거나 뭐 한 번 있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만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한다면 조금 말이 되는데 전체를 다 이걸 하는가 이게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2차 단계에서 계획 수립, 유형별 검사 실시 이게 조금 애매해요. 계획 수립 단계가 실제로 1차 검증 결과 뭔가 그 결과를 가지고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이게 왜 계획인지를 모르겠어서 단계명이랑 실제 운영에 대한 게 조금 모호해서 그것들 점검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정인성 검증위원회는 1차 검증 결과 모모를 보면 적격 여부를 최종 판단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1차 의미가 1단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사에서 적격이 나왔는데 이 단계에서 부적격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례인지 아마 무슨 뭐 징계를 막 세게 받았다거나 뭐가 그런 거 같아 있다 보면. 그리고 재심의를 진행하거든요. 재심의 사례가 있는지, 재심의 후 결과 변경된 적이 있는지, 어떤 대학은 어떤 이유는 재검 없음, 100% 결정 이런 것도 맞게 뭔가 딱 그 끝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식의 것들. 그리고 유형별 검사 실시도 유형별 검사 실시가 뭔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이게 뭔 얘기인지 단계랑 명칭이 조금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그걸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적격 여부 심사 단계에 오면 어쨌건 교원 양성위원회 심의 적격 여부 판정이 하나 들어가는데 이거는 사실은 교원 양성위원회 심의의 최종 판정이랑 그 다음 단계랑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교원 양성위원회는 이렇게 자주 이거를 판단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맞춰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이거 남겼으니까 나중에 따로 할까요? 뭐가 많은가요? 근데 이 선생님께서는 지금 인적성 저기서만 하시는 거예요? 성인지요? 인적성과 성인지는 대박 많아요. 그래서 따로 그냥 제가 그냥 질문을 따로 주시면 메모를 같은 것으로 드릴게요. 왜냐면 성인지랑 이거 근데 이건 대신 파악하면 다 돼요. 성인지까지는 그냥 어떻게 스피드로 드릴게요. 그 학교에서
이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모의수업 환경이 30일, 디지털 수업이 11실 여기에 이게 모의수업이 줄었어요. 4개에서 3개로, 그다음에 10일, 11로 실습이 올라가고. 네. 근데 실습 내용들을 보면 사범학부에 뭐 사실 이거에 대한 걸 뭐 예술이나 뭔가 이런 것들을 늘고 이래서 실제로 이게 그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것들의 좀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모의수업과 디지털 수업 환경이 다 줄었는데 이게 축소에 이제 설명해야겠지만 두 가지 모두 강화하는 방향이고 교육과정이나 학생 수업영향에서는 그렇게 기술했거든요. 줄은 게 지금 디스패치여서 그거에 대한 논리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실험 실습 수업 환경이 실제로 학생들 뭐 미술이나 교과에 대한 실습실인데 여기에서 모의 수업이 다 전체가 가능한 방식이라서 그러면 설명을 할 때 주에 모의수업 환경이나 디지털 수업 환경이라고만 여기다. 그래서 모의수업 환경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 실제로 지금 평균 7개 강좌를 앞에서 막그 모의수업 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개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모의수업을 더 늘리고 있잖아요. 막 여기서 축소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다른 데서 하고 있다. 네. 실제로 다 모의 수업이 모두 실험 실습이나 디지털 수업 환경에서 모두 모의 수업이 가능한 환경이에요. 네, 그리고 디지털 수업은 줄었으니까 디지털 수업과 모의 수업은 기본으로 모든 데서 다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야 돼. 저희 같은 경우는 전부 전 강의실이 이렇게 다 돼가지고 애초에 다 수업 그 모의 수업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 배경되고 그다음에 여기 외에 다른 거 저희는 사범대야 교육관만 썼어요. 그 밖에서도 한다. 그래서 여기 다 안 잡힌다면 여기 지금 밖에도 쓰신 것 같으니까 그런 식의 논리들이 좀 필요하셔서 약간 앞에 설명한 것들이 연결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매년 7천만 원이라고 예산이 잘 안 맞아가지고 어디에 7천만 원인지에 대한 것들 좀 그리고 장애학생 선발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 전형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로 감각장애 학교 대상 시험부는 주로 특수학교인 것 같거든요. 대략 몇 개 교 정도에서 몇 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시하는 것들에 대한 만족도도 좀 진행하고 있는지 그냥 간 김에 한다는 이미지가 좀 커가지고 그런 것들이라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열어보니까 특수학교 아이도 있지만 일반 학교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얘네가 잠재적으로 대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을 조금 선별해서 가냐 아니면 그냥 교육청에서 하는 것들 열어서 연계해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올 것 같지 않지만 그런 아이들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들 각각 그냥 결과 보고서들은 올라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방식이나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거 그리고 교육활동 편의 제공 같은 경우는 제시하고 있는데 중요하게 질문하는 것들 중에 장애 학생을 위한 전용 휴게실, 휴게 공간 등이 교육 학습 공간과 함께 제공되고 있는가 여부는 질문이 딱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있어가지고 있다가 해서 그리고 아니면 여기 안 잡혀 있지만 어디서 하고 있다 아니면 없고 그냥 그러니까 얘네들을 위한 전용이 있냐 이것들에 대한 걸 묻더라고요. 이거는 여러 학교에서 좀 묻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딱 거기 있어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게 하나 있어서 근데 없지만 뭐 여기에서 지금 일단 데이터상은 없어요. 근데 뭐 어디 나가겠다. 아니 코스로 안 잡히는 거가 있는 아 저희 있어요. 인성만 지난번에 그 의무실 그거에 아 지휘관이 있어 지휘관. 지휘관에서 간호사 있는 데서 안쪽에 배드 옆에 있습니다. 배드 애들 어쨌건 저희 그래서 장학생 그 복지평가에도 항상 거기로 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이것도 활용 실적이 있잖아요. 개선 사례와 실적이 있으면 하나 정도 좀 괜찮은 케이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그리고 통학버스 같은 게 월세계 통학 노선이 있는데 혹시 이것도 아이들에 맞춰서 매번 노선이 바뀌는 거냐, 뭐 아니면 언제 어떤 빈도로 얼마나 이거 하냐, 좀 학생에 맞추면 조금밖에 없으니까 가능한 맞춰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가능한 답변을 꼭 맞히면 좋을 것 같고 테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보고 그냥 알려주고 필요하다고 하면 뭔가 줄게 정도 느낌이에요. 요즘에는 그러면 교육 실습 기간 동안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가? 왜냐면 요즘에는 수업에서만 딱 수업만이 아니라 동아리부터 아이가 이런 것보다 전반적인 지원을 하거든요. 그럼 실습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정말 동행까지 아니면 실습이 다 쓰게 실습 록이다 보니까 그런 거 이런 것까지 다 해주는 학교들 많아요. 그런 것들을 안 하면은 이제 이런 것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교원 양성 과정에 소속된 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자격에 맞춘 이제 이 실적을 보면 다 다른 단과대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서는 양성기관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거라 전교 데이터가 아니라 여기 좀더 요 아이들에 대한 사례들을 한두 가지씩 메모가 되면은 전체지만 뭐 하나지만 이런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건 참여율 같은 거 증빙 열어봤더니 높은 편이어서 그것들이 괜찮은 것 같고 우수 사례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1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소속된 여기에 지금 드러나는 그 수는 사범학부나 고지기
인글리시 학생들은 상당히 일부일 거예요. 걔네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래서 그게 어떤지. 전체가 다 적용되는 것들이지만 여기서 어떤지에 대한 거고. 두 번째 사례는 이게 마이크로 전공인 것 같은데 이게 딱 장애 학생만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 전공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왜 장애 학생 진로 역량 강화를 맞춤형 전문 과정이에요? 왜냐면 제가 열어봤더니 그 프로그램이나 과목명이 뭐 딱히 그런 건 아니고 얘네들이 마침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마침 이걸 실적을 맞은 근데 이건 어느 순간 마이크로 디그리 과목이 정서외 고등학에서 그런 그냥 전공 과목들이어가지고 약간 이거는 논리가 그 대신 그래도 논리를 만드시면 되죠 지금부터 이거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제 소방체육 전문가 과정이라고 하니까 얘네들을 위한 장애인 에듀케이션을 약간 좀 더 만들어내는 과정인가 아니면은 근데 여기서는 마치 이제 그렇게 성장한 느낌이어서 대공자 대상자하고 헷갈려서 요거를 좀 맞춤형이니까 이 전문 과정을 아니면 그냥 마이크로 디그리를 만들었는데 그냥 해가지고 온다고 하셔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좀 그게 얘네들을 위한 거였으면 더 좋겠어요. 좀 그냥 여기서